우리 군은 그동안 대규모의 지상군 전력을 보유한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해 육군에 대한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고, 공군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부분의 투자가 크게 부족했습니다.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을 추진하면서 육군에 첫 국산 전차가 배치된 것은 1987년, 해군에 첫 구축함이 배치된 것은 1998년이었지만 공군은 FA-50이 2010년대에 와서야 배치됐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항공기는 미국 군수업체들과 미공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죠. 물론 미국의 동맹으로서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의 아주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고 여전히 기술력은 부족하며 특히 엔진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항공기를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는데요. 전투기는 첨단화된 무기체계로 가격이 비싸고 도입기간이 오래 걸려 대량 도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갈수록 항공산업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에서도 수출을 지향하는 추세이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는 한편으로 KF-X를 개발하며 두 가지 방식으로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두 방식 모두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자체 전투기 개발은 수입 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주국방과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여러 산업에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T-50이나 FA-50처럼 해외 수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수입과 자체 개발을 병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힘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세한 탄럼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공군은 지난해 3월 F-35A 전투기 2대를 인도받은 뒤 지난 11월 기준으로 총 24대의 F-35A 전투기를 인도받았다. 2014년 구매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말까지 F-35A 40대를 모두 인도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실전 능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체계를 빠른 속도로 구축하려는 것은 한국의 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다. 수입 및 자체 개발, 두 가지 힘. 현재 한국 공군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는 모후 기종인 F-4E와 KF-5E 260여 대, 주력 전투기인 F-15K 및 KF-16 230대, FA-50 국산 경전투기 60여 대와 F-35A 24대 등 총 6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여전히 3세대 기종 위주이고 F-4E와 KF-5E가 퇴역함에 따라 물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세대 기종이 대세로 자리 잡은 지금 한국은 외주와 자체 개발을 병행하며 세대 교체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한국은 미국에서 구매한 F-35를 빠르게 인도받고 있으며 자체 개발 전투기인 KF-X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KF-X와 관련된 최근 가장 큰 움직임은 작년 9월 초 경남 사천에 있는 공장에서 첫 번째 시제기를 조립한 것이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서 첫 번째 KF-X 시제기는 이미 기본적인 형태가 갖춰져 있으며 대부분이 사전 조립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카이에 따르면 향후 KF-X의 주요 생산기지인 사천 공장은 2022년 첫 비행을 목표로 올해 첫 시제기 생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카이는 총 6대의 시제기를 생산해 4년간 각동 지상 테스트와 비행 테스트를 거쳐 2026년 설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블록1의 양산이 진행될 예정으로 블록1은 완전한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블록2는 2029년부터 양산을 시작하며 완벽한 공대공 및 공대지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8월 한화탈레스는 KF-X를 위한 최초의 A사 레이더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선보였으며 매우 강력한 추적 탐지 능력을 갖춘 1000개의 TR 모듈로 구성되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스템은 이미 지상 테스트를 시작했다. 한화탈레스는 삼성그룹이 프랑스 탈레스 그룹과 공동 출자해 만든 합작회사로 한국의 방위 전자 시스템과 장비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2015년 6월 삼성그룹은 방산 관련 일부 사업을 한화그룹에 매각했고 한화그룹은 탈레스와 보유 지분을 두고談판을 벌였다.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잠재력을 고려한 한화는 탈레스사의 지분 50%를 2억 3천만 유로에 모두 사들였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 5월 KF-X 프로젝트 S1 F414 엔진을 카이에 납품했으며 한화 테크놀로지가 국내 지상 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2021년 말까지 총 15개의 엔진을 한국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 엔진은 6대의 시제기에 사용된다. 카이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KF-X의 총 생산량이 120대에 이를 경우 최소 240개의 F414 엔진이 필요하며 이 중 일부는 한화 테크놀로지가 한국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한다. 10년 만에 출범한 KF-X 프로젝트. KF-X에 관한 연구개발을 한국 정부가 처음 언급한 것은 2001년 3월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오래된 전투기 모델을 교체하고 차기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2년 한국합참의장이 신형 전투기 연구 및 개발 수요를 공식 제기했지만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견해는 당시 한국의 국내 항공 연구개발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02년경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P-50 고등훈련기 사업이 중대한 고비를 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국내 항공산업이 주도하는 최초의 완전한 군용 항공기 프로젝트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50은 1992년 처음 제안된 이래로 2002년 8월 첫 비행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미래를 위한 차기 신형 전투기 개발은 자국 기업이 주도해야 핵심 기술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당시 한국은 두 가지 신형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몇 년 동안 한국은 신형 전투기를 단독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2008년까지 전체 계획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2008년 한국 국방부는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남북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자체 전투기 개발에 대한 한국의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KF-X 사업은 단일 항공기 가격이 해외 구매 가격을 크게 웃돌 수 있는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첨단 전투기 사업이 자국의 항공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데 군과 산업계의 의견이 일치했다. KF-X는 P-50에 이은 한국의 두 번째 자체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로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0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KF-X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프로젝트 비용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공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연구개발과 일정 지분의 제조를 맡았으며 인도네시아 공군은 앞으로 최소 50대 이상의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당시 터키 정부도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20%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터키는 더 많은 통제권을 원했고 결국 한국에 의해 배제되었다. 결국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출자 비율과 사업 분배율에 합의했고 카이는 입찰을 통해 개발업체로 선정돼 로키드 마틴과 제휴를 맺었다. P-50 사업의 협력사인 로키드 마틴은 KF-X의 일부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IFX라고 부르기도 한다.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할 인력을 파견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며 일정 비율의 제조 작업을 맡게 되며 인도네시아 공군은 시제기 한 대를 확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형 전투기는 취역 후 공식적으로 F-33이라는 제식 명칭이 부여된다. 그러나 2017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한국 측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KF-X 프로그램의 초기 목표는 현재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타이푼보다 스텔스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쌍발단자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KF-X의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한국의 유명한 대학인 건국대학교의 무기체계연구소는 KF-X의 종합 성능이 최신형 F-16보다 항속거리 50% 이상, 기체 수명 34% 이상, A사 레이더 및 고급 항전 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공군은 KF-X의 성능을 저하시켜 일정 스텔스 능력을 갖춘 4.5세대로 격화시켰다. KF-X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당시 한국 국방부는 자국의 항공기 개발과 제조 능력을 파악해 사업을 구상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63%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대외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F-35와 유사한 C-103,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유사한 C-103 등 두 개의 KF-X 설계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미국과 협력할지 유럽과 협력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였다. 카이넨 국방과학연구소가 두 가지 설계안을 내놓은 직후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C-501안을 내놓았다. 이는 단발 엔진을 사용한 작은 크기의 저비용 솔루션으로 전체 성능은 F-16과 비슷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안정성, 덕제 능력, 종합 성능이 뛰어난 쌍발 엔진 설계를 원했고, 인도네시아 공군도 단발 엔진은 자국의 광활한 영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C-501안은 배제되었다. 2014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의 일환으로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20여 건의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C-103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그러나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대 기술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전 금지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한국은 이 기술을 국내 연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혹은 다른 협력 채널을 통해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으로서는 T-50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KF-X의 개발 난이도는 전혀 다른 셈이다. 이 때문에 2001년 첫 공개 이후 지금까지 파트너십의 변화, 국내 정치적 변동, 핵심 기술 정체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여러 번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30일 EADS는 한국 공군이 FX 사업 3단계에서 타이푼을 구매하면 20억 달러를 KF-X에 투자하겠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한국 공군이 F-35 40대를 최종 구매하자 EADS는 즉시 모든 약속을 철회했다. 꾸준히 밀고 나가다. 카이는 프로젝트의 주역으로 이전 T-50 프로젝트의 파트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들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특히 국제 파트너를 선택할 때 부품의 국내 제조 등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테크놀로지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KF-X용 F414 엔진 계약을 체결했는데, 핵심 부품의 생산 및 최종 조립과 테스트를 위한 기술 지원, 배치 이후 엔진에 대한 기술 지원까지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화그룹 소속인 한화탈레스는 KF-X 프로젝트를 위한 A사 레이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엘타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다. 레이더 시스템과 연계된 소프트웨어는 스웨덴의 사보와 한국의 LIG 넥스원이 공동으로 개발 및 테스트한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경험과 핵심 기술의 부족으로 KF-X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은 한국 방위사업청이 예상한 6조 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1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KF-X의 가격이 유사 수입 장비의 2배가 될 것임을 의미하며 일본이 F2를 개발할 때와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KF-X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T-50 프로젝트 론칭 당시 같은 의혹에 부딪혔지만 한국인들의 끈기로 인해 T-50과 FA-50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좋은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